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하이슨 힐링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이슨 힐링하우스는 건강 10계명을 바탕으로 인체 정화, 명상, 마음 성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신건강, 전인건강, 참 건강 이념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건강전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몸이 아프십니까? 당신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희 하이슨 힐링하우스의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세요. 건강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구한의대학교 김세현 명예한의학 박사가 지으신 바이러스 공포 이겨내는 방법,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김세현 박사님이 세 번째로 펴낸 책인데요. 이번 4월 출간 10여일 만에 베스트셀러 제1위에 오른 책입니다. 무병백세의 꿈은 인체의 뿌리 장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도 잡는다. 건강 10계명 인체 정화 프로그램.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오늘도 제1장입니다. 나무는 뿌리, 사람은 장. 7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삶의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신장. 안타깝지만 삶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죽음이란 심장박동이 멈추고 뇌가 활동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뇌와 심장, 둘 중에 하나가 멈추면 인간은 죽은 것으로 인정된다. 심장은 움직이고 뇌만 죽는 뇌사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뇌사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으므로 뇌사도 죽음에 포함된다. 장이 건강의 첫 단추라면 마지막 단추는 신장이다. 신장은 대사기관으로 허리 윗부분, 척추 양측에 위치해 혈액을 거르는 일을 한다. 강낭콩처럼 생겨 콩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보통 자기 주먹만한 크기다.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자리 잡고 있다. 네프론은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친 사구체와 방광으로 이어지는 세뇨관으로 구성된다. 심장에서 신장으로 이동한 혈액은 분당 120cc가량 여과 과정을 거친다. 사구체에서 1차로 걸러진 혈액은 세뇨관을 지나가며 최종 여과 단계를 밟는다. 신장은 불필요한 찌꺼기는 소변으로 배설시키고 필요한 물질은 신체에 되돌려준다. 노폐물 배설 외에 신장은 몸속 수분과 염분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혈액의 산성도와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인체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세포의 활동성을 보장하는 일을 신장이 맡은 것이다. 이외에도 신장은 혈압 조절, 조혈 호르몬 분비, 비타민 활성화에 기여한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식욕부진, 피로, 구토증, 두통,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만성 콩팥병에 걸리면 수분 배출이 안 되다 보니 심장이 펌프질의 강도를 올려 고혈압이 수순을 밟게 된다. 고혈압이 콩팥병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콩팥병으로 인해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보험진료비 지급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남성에게 나타나는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으로 만성 신부전증을 꼽았다. 당뇨, 고혈압 환자 다수가 신부전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성 콩팥병이라고도 하는 이 질환은 콩팥이 사구체 여과 기능이 감소해 인체 노폐물을 거르지 못하게 되는 증상이다. 신부전증은 5단계로 나뉘는데 콩팥이 35% 가까이 기능하는 3단계까지는 자각이 어렵다.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이미 늦어 투석 이식을 해야 한다. 병원을 찾아 2, 3일에 한 번 꼴로 피를 걸러야 하니 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 보통 우리 몸이 망가질 때는 장, 간, 신장이 순서를 따른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의 구멍이 뚫려 간이 부담이 커진다. 간이 못 버티면 그 부담이 신장에게로 이동한다. 인체 정화를 하면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장, 간, 신장이 순서를 따른다. 장을 살리면 간이 살아나고 마지막으로 신장도 정상화된다. 신장 건강이 출발이 장 건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체온, 저산소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생명현상처럼 신비한 게 있을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모두 100조개다. 이 세포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번식하는 일이 세포라는 아주 작은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점점 작게 쪼개진다. 저분자화된 영양소는 세포 내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로 옮겨져 에너지로 전환된다. 세포질에서는 당질만을 이용한 단순한 발전이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당질과 지방산을 산소로 태우는 복잡한 발전이 일어난다. 산소가 필요 없는 세포질 에너지 공장을 해당계라고 부르고 산소가 필요한 에너지 공장을 미토콘드리아계라고 부른다. 유년 시절에는 산소 없이 급하게 발전하는 해당계의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천천히 산소를 태우는 미토콘드리아계의 에너지가 주로 사용된다. 노인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 해당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소는 인체 내 에너지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기 농도가 19% 이하로 떨어지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암이다. 서울 대기 산소 농도가 20.5%라면 설악산의 산소 농도는 21.5%이다. 어느 환경이 인체 건강에 유리할까? 당연히 산소가 풍부한 설악산 환경이 유리하다. 암세포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은 저체온이다. 우리 체온이 1도에서 2도만 올라가도 암세포는 죽고 만다. 인체 내 NK세포는 암세포가 나타나는 즉시 쫓아가 사멸시키는 일을 한다. 암은 체온이 올라가면 힘을 못 쓰지만 NK세포는 체온이 떨어지면 힘을 못 쓴다. 체내 영양소가 모자라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체온이 떨어지는데 이때를 노려 암세포가 활개를 치게 된다. 장은 음식물이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는 곳이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곳이다. 장이 튼튼해야 세포 구석구석 영양성분이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 생성이 원활해 스트레스에 강한 체질이 된다. 결론적으로 장이 튼튼해야 체온이 유지되고 면역력도 올라간다. 네, 오늘은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신체기관인 신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생명의 유통기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하죠. 간과 마찬가지로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우는 신장은 그 증세가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발전해야 발견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암이 발병 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체온, 저산소증.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거의 다 겪고 있는 이런 증세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거의 앉아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직장의 업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체온,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죠. 이처럼 자연과 멀리 떨어져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무한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건강은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건강이라는 화두를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의 내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풍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상해에서 건강전도사 이춘아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